이 구글의 DNS들이 뭐 8.8.8.8 그리고 8.8.4.4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DNS를 글로벌에서 다 똑같은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잡고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8.8.8.8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글로벌상에 뭐 수십 대, 수백 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은 IP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구글이 왜 이렇게 뭐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이런 서비스를 DNS 이제 리졸버 서비스라고 하죠. 리졸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뭐 이 DNS를 썼을 때 어떤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특징에 따른 뭐 그렇게 해서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 글로벌상에 이제 인터넷에서는 공인 IP들끼리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유일한 IP여야지만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IP를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서버들이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IP 애니캐스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인터넷상에서 IP를 서비스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AS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했죠. 이 AS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국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S가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나의 넘버로 애들도 있고, 뭐 대륙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보면 대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죠. 통신사업자가 ISP라고 하는 KT, U+, SKB. 예. 그렇게 크게 3대 통신사업자가 있죠. 그게 다 대부분 지역적으로 국가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 AS가 있다는 뜻은 이 AS 안에 다수의 IP들이 저희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죠. 제 PC도, 집에 있는 PC도 어디엔가 연결이 돼서 그 AS, 이게 뭐 KT라고 할게요. KT에서 제공하는 IP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전 세계 글로벌한 AS 국가들끼리 어떻게 상호 IP끼리, 상호 가지고 있는 IP가 다 틀리잖아요. 그 IP들끼리 통신을 가능하게 할 거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BGP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통신을 한다라고 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서. 이 BGP의 특성이 말 그대로 내 AS가 가지고 있는 IP들을 남들의 AS들한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방식이 BGP라는 거고, 그러면 그 전파되는 IP를 찾아갈 때 이 KT라는 AS에서 여기 AS에도 A라는 IP가 있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 밑단에 AS에도 A라는 IP가 존재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KT 안에도 연결된 어떤 다른 AS에서 A라는 IP가 제공을 뭐 가지고 있어서 BGP로 상호 연동이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거리라는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거리라는 개념은 RTT로 표시가 돼요.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는 바로 옆에 있더라도 AS가 다르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AS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BGP 링크들이 BGP 연동을 제공하는 곳까지를 갔다 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 그래서 갔다 오는 시간들을 RTT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KT는 이 A가 가장 가까운 위치가 BGP를 통해서 요렇게도 넘어오고, 네이버가 맺고 있다라고 요렇게 가정할게요. 요렇게도 맺고 들어오고, 여기에 AS가 넘어온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AS를 통해서 다른 AS에 연결이 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돼버리니까. 네. AS 간의 연결도가 BGP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정보, 똑같은 정보가 넘어오는데 이 A라는 정보도 얘는 받을 거고,
이 AS가 전달한 A라는 정보도 이렇게 AS를 통해서 받을 거고요. 요 제일 위에 있는 AS가 전달한 A라는 정보도 이 AS를 통해서 다음 AS를 통해서 또 받을 거예요. 그때 BGP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특별한 또 경로 설정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라고 하면 AS가 가장 짧은 AS가 우선시 돼서 이 KT에 있는 네트워크들에서 A로 통신할 때는 이 AS의 A로만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가까운 똑같은 IP를 글로벌하게 A를 다수로 깔아놓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선 예를 들어 이 AS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 이 A랑 통신할 때는 이 A로 가는 거예요. 이 AS에 붙어있는 A로. 요 마찬가지로 요 AS에 연결되는 애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국가에서 가까운 국가, 물론 여기 밑단에 AS가 있는데 다른 AS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AS는 A가 없어요.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데 찾아갈 거예요. 요렇게 BGP AS 흡수가 짧은 루트상에 있는 IP로 통신을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가깝다고 하는 게 AS 패스가 짧은 지역에서 통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는 다수의 똑같은 IP를 쓰면서도 여러 개의 서버가 각각의 A라는 서버들이 각 지역에 다 분산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애들을 서비스를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자동화 로직만 잘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애한테 통신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리던던시까지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 네트워크 경로라는 게 이 AS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AS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링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자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서비스들을 쓰냐, DNS 같은 서비스가 이런 특징상 유리해요. 왜냐하면 DNS는 서비스 자체가 DNS에 대한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비스 특성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UDP로. 그래서 이 DNS는 그 해당 도메인이죠. 도메인 따따따 뭐 예를 들어 네이버닷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NS에 대해서 또 다른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PC가 DNS 콜을 하는 절차는 PC에 세팅된 DNS한테 리커시브하게 콜을 던져요. 리커시브한 콜이 뭐냐면 나는 따따따 네이버닷컴이라는 애의 IP를 알고 싶어. 이걸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 DNS가 잡고 있는 DNS가 여러 DNS한테 통신을 해서 답을 줘요. 그 순서가 루트 DNS라고 하는 애한테 가서 네이버닷컴에 대한 주인 역할을 하는 인터넷상에서 그 DNS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걔한테 결론적으로는 따따따에 대한 주소를 다시 물어봐서 가져다 주는 로직이죠.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PC가 쿼리를 했을 때 얘가 다 답을 갖다 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DNS 쿼리 자체가 물어봐서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통신해서 얘한테 다시 갖다 주면 끝인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빨리 되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PC하고 이 DNS가 뭐 거리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이 DNS가 사실 다른 DNS들하고 얼마나 빨리 통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캐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DNS가 그 답을 PC가 그 답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DNS는 원래 DNS 특성상 뭐 구글같이 이렇게 리졸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DNS뿐만 아니고 이 뒷단에 존재하는 루트 DNS 그다음에 탑레벨 도메인을 제공하는 DNS들 대부분 애니캐스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IP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 DNS 쿼리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하 분산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만약 이게 글로벌하게 몇 대 없는데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저희 125 대란이라고 예전에 15년 전인가요? 2000 몇 년? 2000 그때 한번 전체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아마 루트 DNS 하나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루트 DNS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하게 통신하는 데 있어서 이런 DNS 서버들은 이 IP 애니캐스트라는 걸 씁니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일단 IP 애니캐스트를 이용해서 구글은 자기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망을 깔아놓고 주요 데이터 센터하고 엣지 위치에다 DNS 서버들을 다 놓고 각각 지역의 ISP 사업자들과 연동해서 DN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왜? 왜 할까요? 왜? 뭐 그런 애들이 여러 서비스 사업자가 있어요. 1.1.1.1을 제공하는 애들도 있죠. 클라우드 플레이어인가요, 얘가? 네. 저희 나라에서는 유명하진 않은데 미국이 아마 넘버원 뭐 CDN 사업자일 거예요. CDN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런 DNS 기반의 CDN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어떤 정보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이런 애들이 봉사용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구글은 이렇게 B2C 글로벌하게 구글의 서비스를 엄청난 사용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용자들이 그 구글 서비스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URL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 니즈나 또 부하 분산에 대한 니즈들을 바로 만약에 DN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자신의 구글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CDN 사업자들처럼. 그 다음에 구글이 가장 또 이제 데이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지리적으로 어떤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ISP에 어떤 IP들이 존재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걸 뭐 다시 다른 사업자들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죠. 이 로직이 뭐예요? CDN 서비스 로직이랑 똑같죠. 가까운 사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DNS 기반으로 GYP를 룩업해서 가까운 캐시 서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웹캐시로. 그게 CDN입니다. 근데 이런 8.8.8.8이 대부분 이런 DNS들이 각각의 ISP들하고 가깝게 연결이 돼 있어서 BGP로 연동이 돼 있다는 여기 얘기가 그 ISP들이 가지고 있는 KT면 KT 이 ISP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보 수집용이요, 수집용. 결론은 이 사용자들 ISP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추가되든 삭제되든 뭐 그렇더라도 계속 수집해서 그걸 쌓아둘 수가 있는 거죠. 이 GIP에 대한 수집 목적. 또 하나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나중에 엄청나게 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DNS 쿼리가 뭐예요? DNS 쿼리가 사용자들의 PC에서 뭔가 제일 많은 게 어떤 URL을 가장 많이 쿼리를 하는지 물어보는지 접속하려고 하는지예요. 그거를 쿼리 데이터, 쿼리 로그만 수집을 하더라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글로벌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접속을 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구글 같은 애들은 비즈니스 하는데 엄청나게 활용이 되겠죠. 그 정도 자신의 서비스 품질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성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구글 DNS를 잡고 쓰는 게 좋냐? 사용자 입장에서 뭐 인터넷에 좀 보면 뭐 더 빠르다더라 인터넷이 뭐 네트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룩업을 뭐 핑을 해보시면 10mm가 넘어갈 것 같아요. DNS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PC를 접속을 하시면 가지고 계시면 공유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ISP에 망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IP를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고. 근데 이 ISP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DNS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KT든 U+든 SKB든. 그럼 이 DNS가 어디 있냐면 사실 자기네들 ISP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DNS가. 그래서 이 DNS한테 물어보는 게 리커시브한 리졸버를 잡고 쿼리를 하는 게 거리상으로 가장 빠를 거예요. 자기 망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글은 이 사업자에 직접 연결이 돼 있는 망에 있다라고 하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자에 없고 다른 구글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뭐 몇 개의 사업자를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이게 거리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CDN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제 CDN을 많이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CDN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냐라고 하면, 이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네이버닷컴이라고 할게요. 네이버닷컴 원래 뭐 국내이기 때문에 CDN 서비스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룩업을 해보면 알겠죠. 또 CNAME 처리를 해서 얘가 쿼리를 했을 때 이 DNS, 얘가 잡고 있는 DNS한테 물어보겠죠. 야, 네이버닷컴 나 접속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 DNS를 잡고 있는 DNS한테 쿼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DNS가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네이버닷컴 찾아가는 거죠. 그때 이 CDN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이 그 CDN 사업자의 GSLB를 통한 DNS한테 쿼리가 돼요. 그래서 이 GSLB가 뭔 짓을 하냐? GIP를 룩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 쿼리 들어오는 애.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 DNS IP를 가지고 이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이 CDN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캐시 서버 팜에서 어느 위치에 제일 가까운 애한테 접속을 시켜주면 되는지, 이 IP를 누구를 주면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 서버를,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걸 DNS IP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ISP,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ISP의 DNS의 IP를 통해서 이렇게 CDN 사업자가 이 ISP에 위치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치한 캐시 서버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빠르고. 그래야지 거기를 통해서 이 웹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지 응답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를 거고요. 물론 이제 구글을 잡게 되면 구글이 뒷단에 8.8.8.8로 쿼리가 들어가서 얘가 실제 뒷단에 IP들하고 통신하는 IP는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구글이 이 EDNS 서브넷이라는 기능을 써서 쿼리를 넘길 때 실제 이 사용자 나한테 쿼리한 애의 IP 대역이 뭐다라는 걸 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대요. 그런 기능들을 지금 구글 DNS는 다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측면들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NS 서브넷이라는 걸 지원한다, 구글은. 그래서 구글 아마 사이트에 가시면 구글이 DNS로 사용하고 있는 이 IP들, 실제 이 대표 서비스용 8.8.8 말고요, 실제 얘가 뒷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IP 대역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